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25번 저희 법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셨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도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죠?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문제도 예방법으로 이제 예전에는 원래 이게 어디에 있었죠? 기본법에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다 예방법으로 넘어오면서 이 문제도 이제 강조가 되고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5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제가 이 사람은 요청만 가능하다 그랬죠.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지정은 무조건 시도지사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상물 위치 구조 설비 화재 안전 조사 가능하죠. 그리고 훈련 및 교육도 실시하죠. 그러니까 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게 화재 안전 조사 플러스 훈련 및 교육. 네 번째, 시도지사는 화재 경구 지구 지정 현황 화재 안전 조사의 결과 등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의 화재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한다. 그쵸? 이런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1번이 틀렸다라는 걸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26번. 그래서 제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어차피 누가 지정한다? 그죠? 그럼 이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어디를 가지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간 불이 났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라 그랬죠. 예방에 대한 강화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뭐 시장, 석유, 그죠? 뭐 산업, 뭐 목조, 뭐 공장, 창고, 맞죠? 뭐 위험물 등등등등. 근데 여기 왼쪽에 제가 쓴 거는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밀집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밀집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들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노후 불량 이런 것들 추가됐다 그랬죠. 노후 불량, 노후나 불량. 이것도 밀집 지역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시옷자로 시작되는 애들이 밀집자가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시장, 석유, 산업. 맞나요? 그리고 소방출동로나 소방시설, 뭐 소방용수시설 이런 게 아예 없는 지역.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미흡한 지역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물류단지. 요거는 이제 하나가 또 추가가 된 거죠. 물류단지. 맞나요? 물류단지도 위험하죠. 그죠? 물류단지 들어가 있고,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관서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청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1번에 가보면 상가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 석유, 없는 지역, 위험물 밀집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7번. 다음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지역으로 옳은 것은? 목조, 봐봐 여러분들, 석유, 위험물, 공장 창고 다 맞는 것 같은데 밀집자가 얘네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법규 조항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즉 여기도 밀집, 여기도 밀집, 여기도 밀집. 그쵸? 2번은 요건 이 그대로 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답 몇 번이다? 2번. 문제 고르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고르는지? 목조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밀집 지역이나 있는 지역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밀집 지역은 모여 있는 거고, 그죠? 목조 건물은 그냥 하나만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건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법에서는. 됐죠? 그래서 이거 제가 오해하지 마셔라 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볼까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에 대하여 화재 안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죠.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상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세 번째, 소방관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화재 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그리고 요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다?
시도지사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관서장은 결국 여기서 조사, 화재안전 조사할 수 있고 훈련 교육할 수 있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시도지사는 지정.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관리대장 작성할 수 있죠. 맞습니까? 요거는 이제 정답을 우리가 몇 번으로?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저게 15일이 아니다. 며칠이다? 10일이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의 기준에 대해 옳지 않은 거. 뭐 앞에서 다 풀었던 문제죠. 그죠? 자, 2번에 가보시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일 이상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건 관서장이 하는 거죠. 관서장.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 나머지 내용들 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이나 4번에 대한 내용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시고 앞에서 한 번씩 봤던 내용이니까. 자, 30번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내가 건물에다가 선임을 했대요. 즉 여기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거네요. 자, 본서에게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겠는가? 그죠? 자, 며칠이에요? 14일. 신고는 14일입니다. 자, 재선임은요? 30일. 뭐 해임에 따른 재선임이라던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아요. 원래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그죠? 또는 퇴직에 의해서 그만두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을 30일 이내에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를 14일 이내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본부장 서장에게 하는 거죠. 맞죠? 자, 31번. 소방안전관리자를 꼭 둬야 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죠? 1번 연면적 15,000 대표적인 1급이죠.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대표적인 1급이죠. 가연성 가스 1000톤 대표적인 1급이죠. 옥내 소화전이나 자탐, 네, 이것만 설치됐다고 해서 우리가 1급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정답은 3번이고요. 제가 해설에 아파트 기준. 아파트 기준은 제가 층수 몇 층? 30층 이상일 때. 그죠? 그리고 120m 이상일 때. 높이가. 여기 이제 아파트 기준인데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일 때. 맞나요? 그래서 아파트 기준이 따로 있었고 그 외의 기준이 또 따로 있었죠. 그 외의 기준. 그 외가 이제 11층. 이런 식으로. 맞나요? 11층 이상이라던가 또는 15,000이라던가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된다. 1급은 꼭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외 기준이 있어요. 제외. 그 제외 기준도 제가 해설에 넣어놨죠. 뭐 동식물원이라던가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라던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소 등, 그죠? 지하구 이런 곳은 1급에서 아예 제외한다. 자, 3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옳은 거 찾으랍니다. 1번 15,000인 위락시설 연면적 15,000 대표적인 1급이죠. 공동주택이나 지하구 위험물 이건 아예 제외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주택이나 지금 여기 갔을 때 지하구는 대부분 2급 쪽에 다 포함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맞는 건 몇 번? 1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저희 한번 33번 볼까요, 이제? 1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1급으로 들어갔을까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아셨죠? 자, 지금 여기 가보면 1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지하구를 제외한다. 맞죠? 그쵸? 지하구 아까 제외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2급입니다. 2급. 자, 2급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비 중에 옥내, SP, 물분무 등 이런 게 설치가 된 곳. 대신에 뭐는 제외한다? 호스릴은 제외한다. 맞나요? 그러니까 특급이나
1급 해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소방 대상물을 얘기하죠.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100톤 이상. 그리고 지하구. 그죠? 지하구. 그리고 공동주택인데 옥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 옥내나 SP.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나오면 2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보물 또는 곡보, 목조. 목조인데 보물이나 곡보.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 여기 갔을 때 이제 여기 맞는 거예요. 일단은 옥내 소화전 설비 등. 그러니까 이 등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3번.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다. 지금 여기 갔을 때 아파트는 항상 얘가 제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4번.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연면적 10만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포함하죠. 그래서 특급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가보면 아파트 기준과 그 외 기준 제가 같이 넣어놨죠.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급 제가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같이 잘 보시고. 그래서 특급과 1급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항상. 당연히 2급도 보시면 좋지만 34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방계획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누가 여러분들 쓰는 거냐면 안전관리자가 쓰는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소방계획서라는 걸 쓰는데요. 소방계획서 안에는 이런 것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이거 누가 한다 그랬죠?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감리업자가 하는 업무죠. 맞습니까? 그래서 감리업자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34번 해설에 가보면 제가 소방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조금 특이하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거기 12호 있어요. 12호. 12호가 얘거든요. 이거.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인데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근데 요걸 이제 포함 이런 식으로 또는 모든 제조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답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예 다른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에 다 넣어놓고 이 중에 포함되는 걸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근데 지금 개수가 15개가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진 않겠지만 외울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결국 이 소방계획서 안에는 그 건물에 대한 안전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안전에 관한 내용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은 성능시험에 대한 것들은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자, 35번 볼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1번에 가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2번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지도나 감독에 대한 업무.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면 지도 감독에 대한 업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한 건.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여기 가보면 점검 및 대응 대책 들어가 있고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계획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2번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된 적이 있답니다.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이것도 한 번씩 더 보시고. 자, 36번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안전관리 보조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안전관리자를 돕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또는 연면적이 얼마? 15,000 이상인 곳. 근데 이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그죠? 그래서 이런 300세대 이상.
그리고 밑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런 단독시설들이 있어요. 노유자시설이라던가 수련시설이라던가 의료시설이라던가 기숙사라던가 숙박시설인데 1,500 미만이고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 이런 것도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만이면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보조자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번. 화재예방법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 현장이네요. 공사 현장.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래서 공사 현장에 우리가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 일단 기본 요기준 하나 있고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5,000. 맞나요? 그리고 지하 2층 이상. 그리고 지상 11층. 얘네들이 다 연면적 몇 기준이에요? 5,000 기준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냉동, 냉장.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찾는 거죠. 쭉 찾는 건데, 어차피 신축이나 증축 공사 현장 중에 여기 보시면 연면적이 5,000 냉동, 냉장 창고 들어가겠죠. 그죠? 두 번째, 신축을 하려는 부분에 연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니까 들어갈 거고, 3만 제곱 15,000 이상이니까 들어갈 거고, 여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38번.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권한별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저희가 권한이 분리됐다라는 건 소유권이 여러 명 있다. 소유권이 여러 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별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권한이 분리된 곳이 아닌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 복합건축물일 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 3만 이상.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봤을 때 바로 답이 나오죠. 여기가 보면 얘가 3만이어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지하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도소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복지가 대표적으로 도소전이다. 복지가 도소전이다. 복지가 도소전이다. 근데 여기 복합건축물은 11층하고 3만이 들어가 있다. 11층하고 3만. 요 지하가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정답을 몇 번으로? 바로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틀린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39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권한별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쭉 봤을 때 1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지금 복합건축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제외 층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법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복합건축물 연면적 3만 들어가 있고요. 지하가 들어가 있고 도소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됐죠? 자, 그리고 40번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어떤 위치, 경로,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피난 안내 교육은 연 2회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분기별 1회 안내 방송 또는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의 게시,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의 피난 안내 영상 제공.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됐나요? 이것도 답으로 바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해설에 가보면 어떻게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소방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본선은 관계인이 실시하는 훈련을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통 피 훈련과 소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도 포함을 하죠.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세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위험하다 라고 하면은 추가로 더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게 2회 범위 내에서 3회가 아니고, 그리고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만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2번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거네요.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이거 청장이 지정하죠. 그죠? 자, 청장이 지정하는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애들이 있었죠. 공철약문. 그래서 공항, 철도, 항만, 문화재, 맞습니까? 그리고 산업. 이런 애들. 산업. 그리고 영화상영관. 이게 영화상영관이 특이한 게 뭐냐면 수용인원이 1000명입니다. 대부분 영화상영관에 수용인원 나오면 100명이거든요. 근데 여긴 1000명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500개 이상의 전통시장. 숫자 들어간 거 좀 잘 보시고.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쪽에 가보면 뭐 석유, 가스, 그리고 최근에 이 연면적 10만 이상의 물류 창고. 요거 잘 보십시오. 최근에 추가된 거니까.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것들 아셨죠? 지금 여기 갔을 때 요게 틀린 거예요. 왜냐면 영화 상영관에 가보면 스크린 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수용 인원에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자, 됐습니다. 43번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 예방 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금 거기 해설에 가보면 화재 예방 안전진단은 누가 한대요? 한국소방안전원이나 또는 진단기관이 따로 있답니다. 그죠? 자, 결과 제출은 본부장, 서장, 관계인에게 하고 보수 보강 조치는 본서가 한답니다. 그죠? 안전진단 범위 나와 있죠? 지금 5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 모의고사 때 많이 내겠지만 요 대상은 꼭 암기하십시오. 예방 안전진단에 대한. 아셨습니까? 신규 출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방법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화재 예방법 문제 43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이게 다가 아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 문제를 더 풀어볼 거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챕터 3까지 제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업법, 위험물법,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뭐까지? 기출문제까지. 저하고 이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예방법은 여기서 좀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챕터 4 공사업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제 좀 지칠 때가 됐거든요. 제가 시점이 이제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그렇죠? 이렇게 4개월이 남았어요. 4개월. 마무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정말 잘 하시고 11월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때 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내년에 가면은 또 동영 모의고사 이런 것도 다 같이 여러분들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종호였습니다.